놀이 계획한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평가하고 다시 놀이 계획. 보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이걸 모르는 교사는 보육 일지에 자꾸 필요 없는 것을 정성스럽게 쓰게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 노력 낭비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이제 시간 낭비, 노력 낭비는 그만하세요. 일지에서는 이 부분이 놀이계획입니다. 놀이계획은 크게 시간의 계획과 놀이활동의 계획이 있죠. 이것은 시간 분배를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바깥놀이 기준은 예전대로 0세는 주 3회, 1, 2세는 매일 30분, 그 외에는 매일 1시간, 오전 실내놀이 1시간, 동일하고 총 실내놀이 2시간, 산책을 포함해서 0세는 2시간에서 2시간, 1세에서 2세는 2시간 30분 이상, 그 외 3시간 이상입니다. 자, 놀이활동의 계획은 어떤가요? 우리가 표준 보육 과정을 토대로 각 어린이집이 하고 싶은 놀이 계획하는 건데요. 이 경우 계획은 너무 자세히 잡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게 잡아주세요. 예를 들자면 1화는 마지막 4주차를 비워놓는 거예요. 2화는 다 잡아놓고 살짝 때에 따라 변경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 부분 개념이 딱 서 있어야 해요. 이 부분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보육계획 안에 있는 활동만 보육일지에 써 있는 거예요. 5가지 활동 계획을 했으면 보육일지에는 3가지 계획한 활동 더하기 2가지 혹은 다른 비율로 아이들이 좋아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활동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꼭 5가지 계획한 활동 평가를 100%꽉 채워 쓰는 일지가 있어요. 이거 보육과정 융통성 있게 운영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정해진 대로만 그대로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것이고 지향해야 할 것은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계획했더라도 흥미가 없어하면 치워버리는 활동,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좋아하면 자료를 바로 세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유아 5세반의 경우 초등학교 전일을 지원하기 위한 놀이계획 활동을 꼭 계획에 넣고 실행까지 해야 되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정해진 활동, 계획한 활동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월요일에 교신 세팅했으니까 '난 할 일 다 했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놀이에 참여해서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아이들이 관심 없어 하는 것은 과감히 변경해 주셔도 좋습니다. 놀이 지원도 실내 놀이에만 국한되지 않게 바깥 놀이, 실내 놀이 골고루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평가 인증부터 개정 평가제까지 매뉴얼을 자주 펼쳐보고 대조해보고 하는 게 제 취미인데 이번 개정 평가제의 하루 일과 운영의 융통성 이거 인상적이더라고요. 영유아의 비언어적 의사표현까지 교사가 캐치해서 일과를 매번 똑같이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럼 일지에도 이런 부분 작성해 놓으면 당연히 면담시 덜 긴장이 되겠죠. 사실 말이 어려워 보이지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오늘 거북이 놀이터 가는 날인데 재석이가 산책길에 개미 보고 싶다고 해서 산책 경로를 바꿈. 두 번째, 비가 와서 산책을 못 가는데 영아가 창밖을 보며 손가락질을 함. 비를 더 가까이 보게 해주려고 어린이집 입구에서 비 오는 것을 한참 서서 구경하다 옴. 세 번째, 놀이가 잘 이어져서 점심을 10분 늦게 먹음. 어때요? 하루 일과 운영의 융통성. 이거 쉽죠? 일단 여기서 선생님들이 실수가 잘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평가를 왜 쓰나요? 쓸 말도 없는데 쓰라고 하니까 뭐라도 써보자. 이런 생각으로 평가를 쓰고 있다면 꼭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이걸 모르면 개정 평가제에서 중요한 보육 과정 완료 과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평가에서 실수하는 케이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내 일지의 평가와도 비교해 보시고요. 이번 주는 추석이 껴있어서 아이들이 들떠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쌈을 잘 싸먹어서 기특했다. 아이들이 모두 콧물이 나와서 속상하다. 영아 2명이 이야기 시간 둘이 쳐다보면서 자꾸 장난을 쳤다. 이야기 시간은 장난을 치지 않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영아가 친구를 도와주어 크게 칭찬해 주었다. 정리를 잘해서 크게 칭찬해 주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우리가 보육일지 평가에서 써야 할 내용은 첫 번째로 아이가 했던 놀이가 무엇이었는지 여기서 교사들이 꼭 관찰을 해야 되고 아이들의 놀이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놀이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선생님들이 놀이를 참여해야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뭐 시간적 지원을 할지 공간적 지원을 할지 어떤 활동의 자료를 더 지원해 줄지 네 번째, 일과 운영의 특이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융통성 있게 진행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오늘 블록놀이 시간에 아이들은 처음에는 각자 블록을 쌓다가 점점 친구들과 함께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드는 놀이로 발전해 갔다. 한 아이가 이 집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해 라고 하자 다른 친구들도 블록을 더 쌓으며 놀이가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놀이 중 여기에 자동차도 만들자라는 아이들의 말에 교사는 바퀴 모양 블록을 제공해 주었고 아이들은 이를 이용해 자동차를 만들어 놀이를 이어갔다. 내일은 더 다양한 블록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그리고 일과에 특이점을 쓰시면 돼요. 산책을 가려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아이들이 미끄러질까 봐 산책을 취소했으나 아이들이 눈을 만지고 싶다고 해서 눈을 퍼다가 실내에서 놀았다. 이 정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보육일지에 대해 계획, 실행, 평가하는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내일부터는 일지를 쉽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없으시죠?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선생님들 편히 쉬세요.